자, 교육기술 개발원 PPL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요즘 학생 모집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STS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이제 돌고 있는 프로그레스가 전부 다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가시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이제 스프링 플러그인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스프링 플러그인 3.9.xx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레가시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만들었고요. 레가시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오라클도 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서버 세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프로젝트 먼저 만든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레가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그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 이름 넣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제 그 메이븐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도메인 쪽을 넣어서 만드세요 이렇게 이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이런 게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쓰면은 여기다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뭐 보드다 아니면 스프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냥 스프링으로 쓰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만드시려면 날짜 뒤에 붙이시면 되는데 스프링 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볼 때는 EX 예제 00, 뭐 01, 02, 03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셨는데요. 요거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붙이시면 되고요. 팀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으면 그냥 뭐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보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희가 그 만드는 스프링은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입니다. MVC 프로젝트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만들어질 때 이거 이만큼 다운로드 받을 건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 다운로드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른 사람들이 실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버전이 조금 다르면 이제 새로 다운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yes 눌러야지 이제 만들 수 있겠죠? yes 누르면 그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탑 레벨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예요. 그 다음에 my company 그 my 앱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도메인을 거꾸로 먼저 집어넣고 만들려는 모듈을 뒤에다 쓰세요. 아시겠죠? 개발하는 것을.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잘 정해서 회사 이름 거꾸로 쓰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마이 앱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컨트롤러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아티팩트 아이디에 등록이 돼요. 그 프로젝트 정보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웹장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웹장 뭐 컨트롤러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쓰고 별표 있다는 얘기는 이 뒤에 뭐라고 다 계속 쓰셔도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등록은 요 세 가지 정도에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웹장 뭐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한 개 쓰셨고요. 세 가지 패턴에 맞춰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게 뭐가 필요한데 이 패키지 명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세요. 이런 게 돼 있어서 그 형식을 맞춰주기 전까지는 계속 빨간 줄이 납니다. 네, 일단은 맞춰줬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피니시 누르면 얘가 아까 전에 뭐 몇 바이트가 요구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프로레스가 막 지나가고 있고 거기 설치도 되고 인스탈라이즈 그 다음에 얘가 뭐 필요하면은 이제 까맣게 변했는데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서 뭔가를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프로레스가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빌딩, 자르 파일이다 뭐 이런 거 만들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밸리데이팅, 데이터가 잘 있는지 안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이 버전, 얘가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버전은 뭐 이 정도 시간으로 봐서는 약간 이제 다운받을 건 좀 다운받는 것 같고요. 되시겠죠? 이 정도에서 이제 프로레스가 다 안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분을 처음 했거나 하시면 다운로드를 좀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것들이 얘가 한 개를 요거 하나를 다운받기 위해서 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위번으로 얘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운받고 얘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운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운받습니다. 저는 한두 개 선언한 것 같은데
그 폴더를 찾아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다운받아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인터넷 상태가 나쁘면요, 다운로드도 다 안 받았는데 다운받았다고 뻥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저희가 내 PC 안에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보시면 기본 위치가 어디냐면 자기 계정, 사용자 밑에 계정 밑에 보면 .m2라는 게 있습니다. .m2, 예, 메이븐에 해당되는 M2가 있는데 여기에 레파이토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장소 이런 뜻입니다. 메이븐이 가지고 있는 저장소이고요. 그걸 나중에 등록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쫙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ORG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밑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저희는 이제 웹 MVC, 뭐 이렇게 MVC니까 웹 MVC 더블 클릭해 보시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낮은 버전이 한 개 있고 5.07이 높은 버전인데 얘가 디폴트로 깔려져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고친 겁니다. 제가 고쳐서 사용해서 저장만 하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인식이 잘 안 된다. 라이브러리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럼 레퍼토리를 날립니다. STS를 종료하고 레퍼토리 다 날리고 다시 키시면 얘가 다시 이제 다운로드를 다시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받으면서 밸리데이팅 해가지고 이제 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렸다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한번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잘 인식이 되는데 한번 인식이 안 되면 계속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파토리를 지웠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또 지웠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뭐 라이프 사이클 에러 메시지가 라이프 사이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줬는데요. 얘가 이제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스프링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폼.xml이라고 있습니다. 메이븐을 사용하는 메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여기 이제 메이븐이라고 나오는데요. 메이븐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인데 얘가 이제 빌드도 해주고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이븐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자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요. 뭐 다운로드를 뭐 다시 하자, 뭐 리소스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메인들이 나오는데 메이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운영이 될 때에 맨 처음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선언된 거를 자동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메이븐 프로젝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찾는 파일이 폼.xml입니다. 폼.xml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오버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맨 아래 보면 오버뷰가 나오는데 오버뷰로 나와서 내가 이제 설정할 거를 막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로 쓰시면 되긴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태그 형식인 맨 아래쪽에 폼.xml이라는 탭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누른 거는 컨트롤 시프트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늘어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줄어듭니다. 이거 이클립스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이클립스 기능인데 물론 단축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먹지 않습니다. 단축키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먹지 않은데 보통 이런 기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버전은 4.0인데 메이븐에 해당되는 지금 메이븐의 폼.xml 지금 메이븐이 돌고 있는 이게 이제 태그에 보시면 4.0으로 돌아가고 있고 메이븐 4.0에 해당되는 여기 XSD가 정의되어 있는 XML에 해당되는 표준에 이런 게 정의되어 있는 위치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이 부분에서 또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보시면 모델 버전이 나오고요. 그럼 그룹 아이디가 제가 아까 도메인 쳤던 거 com.웹장 얘가 이제 나중에 메이븐 같은데 등록해서 쓰시면 이게 그룹 아이디로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티팩트 맨 마지막에 쓴 게 알티팩트 아이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티팩트 아이디를 컨트롤러 쓰는 것보다 웹장 com.웹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하는 전체 프로젝트의 이름을 써놓는 게 알티팩트 아이디로 이제 보실 때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컨트롤러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은 이게 프로젝트 네임이죠. 스프링이다. 그 네임을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정보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정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은 그 여기 위에 있는 정보들은 바꾸시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그 이상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거를 복사하더라도 이름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포트 하거나 그래서 이제 다시 메이븐 업데이트를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프로퍼티스는 여기에 있는 값 대신에 이 앞에 있는 요 태그 이름을 써라. 이게 이제 프로퍼티스입니다. 태그 이름을 쓸 때는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스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걸 보면 3.1.1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org 되어 있는데 이게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 곳마다 디펜더실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프로퍼티 형식으로 전부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위에 써져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org 스프링 버전으로 써져서 스프링 버전을 다 맞추고 있다.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밑에 여러 번 써야 되는데 그 버전을 통일시켜야 되는 경우에 프로퍼티를 보통 쓰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 선언과 동일하다. 변수. 자바 버전은 1.6. 아, 지금 자바 버전이 1.6이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1.6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8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고치지 않을 겁니다. 고치지 않은 이유는 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버전도 제 거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아시겠죠? 쓰려는 라이브러리들을 책을 보면서 등록을 하면 교재에는 그 엄청나게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면 이게 라이브러리 그 폼.xml에 해당되는 이제 디펜더시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된 폼.xml을 인터넷에 등록을 해놓으라 이 얘기죠. 아시겠죠?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이제 실습을 하실 때 여기다 1, 2 치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카페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카페에 가겠습니다. 카페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여러분들은 블로그 같은 데다가 등록을 시켜 넣어도 되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약간의 이제 그 조금 뭔가 이렇게 추가할 건 있긴 하지만 여기다 이제 찾는 파일이 폼.xml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도 이제 폼.xml 엔터 치시면 폼.xml을 여기 2장 코드로 배우던 2장이 끝났을 때의 폼.xml 그 다음에 2장 이후에 또 뭔가 추가해 놨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폼.xml보다는 이제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폼.xml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마리아DB 같은 거 사용할 때 썼던 폼.xml 마리아DB 또는 이제 그 이 엑셀 파일 불러올 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폼.xml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OJBC 6.0에 해당되는 디펜던시 설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나중에 요거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그 레파토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만들었던 폼.xml 5559번 글입니다. 클릭 해보시면 제가 이제 요 위에 있는 정보는 바꾸면은 이상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정보는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복사하세요 라고 한 데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복사합니다. 이렇게 맨 밑에 되게 많아요. 그 라이브러리도 많고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쓰려는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슬래시 프로젝트까지 다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그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가 어디냐면 디펜던시 말고 프로퍼티스 위에입니다. 프로퍼티스 여기 있죠? 프로퍼티스 10번째 제 파일로 10번째 줄입니다. 프로퍼티스부터 맨 끝에까지 그냥 다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되시겠죠? 붙여넣기를 하시면 지금 이제 붙여넣기 한참 중인데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슬래시 프로젝트부터 쭉 들어가게 되는데
뭔가가 라이브러리가 없는 게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저장하면은 저장하는 순간 뭘 하냐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아시겠죠? 그러면서 없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제 오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것을 좀 찾아가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실 때는 폼.xml을 맨 처음에 보는 거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여기다가 세팅해서 쓰시는데, 그 다음에 스프링 버전도 저희가 개발하는 버전이 따로 이제 연습했던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티팩트 J 버전이나 이제 여기 SLF 4J 버전도 전부 다 틀려져 있습니다. 업버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버전도 업버전 되어 있죠. 1.8로. 됐죠? 나머지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자바 버전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1.8인데요. 밑으로 휙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욕이 있습니다. 소스. 내가 지금 개발할 때 이겁니다. 개발할 때는 이 소스를 참고하는데 달러 중괄호 열고 자바 다시 버전. 이 태그 이름입니다. 아시죠? 뭘로 써져 있냐면 1.8로 써놨습니다. 1.8. 가운데 있는 데이터가 1.8. 요거 대신에 1.8이 나중에 대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 1.8이고 타겟이 저희가 서버로 돌릴 때,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사용하는 자바 버전입니다. 이것도 이제 1.8 이렇게 해서 개발할 때 1.8, 지금 소스 만들 때 1.8로 했고 얘를 돌릴 때도 1.8로 돌려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이나 아니면 왼쪽에 보시면 빨간 줄이 난 게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 줄 요거 한번 해결을 해보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줄이 나는데 빨간 줄이 나는 것은 이제 여기 위치에 보시면 5대1시 8점 자르가 없다. 이거 8점 자르는 12C입니다. 그리고 현재 없습니다. 이게 파일이 현재 없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라클을 따로 이렇게 써준 이유는 오라클은 유료이기 때문에 돈 내고 해야 돼서 메이븐 레파토리 쪽에 올리지 않습니다. 레파토리에 올라가 있는 거는 무료인 거는 올라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조치 방법을 이제 좀 이따가 고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없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오류납니다. 얘네들도 이제 이쪽에 테스트나 JUnit인데 JUnit2 이런 식으로 써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레파토리 없으면은 다운로드 받다가 이게 레파토리가 없거나 이게 있으면 뭔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하면 얘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메이븐 레파토리에 갔더니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디펜더시에 빨간 줄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펜더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고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폴더는 생기고요. 레파토리에 폴더는 생기는데 다운로드는 안 되고 오류는 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DB 관련된 거는 얘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 컴퓨터에 돌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디펜던시 그룹 바이 아이디나 알티팩트 아이디를 마음대로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 이게 이제 무엇인가 레파토리로 선정을 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폴더를 구조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은 이제 쓰시려면 그렇게 상관이 없도록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오라클 8이 아니라 오라클 6, OJBC 6.jar 파일을 이제 할 거라서 쓰시고요. 오라클 버전은 11.2.0입니다. 이렇게 0.1 이렇게 되는데 일이고요. 스코프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달러가 오류 날 수도 있고 달러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가 지금 달러 밑에 요게 지금 패스, is 이렇게 해서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OJBC jar 얘가 없어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치는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INF 밑에 LIB 밑에 저희가 사용하는 건 6점 자르죠. 6점 자르를 일단은 위치시켜 놓고 다시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을 쓰시려고 하다 보니 오라클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이븐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놔두냐? 스프링 프레이트 바로 밑에 쭉 밑에 가보시면 SRC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 아이콘으로 보이는 여기 밑에 보면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여기 src 메인 여기 이겁니다. 메인 이때 보시면 웹 app 있으시고 거기 웹-inf 요거 지금 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lib 없네요. lib 없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른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폴더를 만든다. 폴더 누릅니다. 여기 폴더는 lib 폴더 엔터 칩니다. 되시겠죠? lib 폴더를 만들어서 엔터 치시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썼던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라클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냐면 설치되어 있는 데 갑니다.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XE 기준으로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쭉 보니까 오라클 XE 여기 있네요. 오라클 XE. 오라클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폴더를 찾습니다. 그래서 XE 밑에 app 밑에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밑에 그다음 폴더 한 개씩이니까 계속 쫓아가면 됩니다. 버전 밑에 서버 밑에 쭉 보시면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폴더가 있는데 더블 클릭 그 안에 lib 폴더 밑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지금 쓰려는 것은 OJBC 6.4고요. 얘를 선택하고 복사 하시고 lib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자, 위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된 제 거 기준으로 설치된 위치입니다. 제 거 기준으로 설치된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제 컴퓨터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 그 밑으로 이제 app 오라클 프로덕트 버전 서버 JDBC lib 폴더에 가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얘입니다. 예. 되셨나요? 아까 8.자르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CBC나 이럴 때는 8.자르 얘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내가 오라클을 설치하면 그 안에 이런 자르 파일이 나옵니다. OJDBC 별표.자르 이렇게 찾으시면 F3 누르고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어디 위치에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걔를 복사해서 거기다 붙여넣기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form.xml에 다시 돌아와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가 현재 있는데 저장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오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얘 보니까 오류가 없어지지 않네요. 여기 보니까 이 must special offset pass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시스템 패스에서 project.basedir이라는 패스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되시겠죠? 찾지 못해서 얘가 보시면 뭐 포인트 within 여기서부터 디렉토리 쓰는데 여기 해당되는 것에 이제 unresolved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한 번도 안 나서 동영상 찍을 때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프로퍼티를 한 게 여기 project.basedir 프로젝트 프로퍼티를 못 찾아서 이런 거에 나오니까 비리저브드입니다. 선언이 안 돼 있다. 아시겠죠?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한 개 해주면 됩니다. 요 위에 프로퍼티스 쭉 올라가시고요. 물론 절대 위치를 잡아줘서 쓰셔도 됩니다. 올라가시고요. 여기다가 한 개 복사하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 이게 암기가 좀 그러니까 복사 여기 오류난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빨간색 탭을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project.base dir 얘를 복사하시고 프로퍼티로 등록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쪽에 프로퍼티 태그로 컨트롤 V 누르시고 슬래시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위치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냐면 이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D 드라이브 밑에 있습니다.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고요. 여기까지는 스프링이라는 워크스페이스고 스프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요 밑에 오시면 여기 src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src부터는 슬래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스프링까지 여기까지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되었나요? 예, 쓰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하시면 이 빨간 줄 난 게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고요. 경고로 떴는데 여기 프로퍼티가 있다 먹었고요. 먹어서
위치가 여기 위치가 빨간색이 빨간 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야 이게 매칭이 됐다. 이 파일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보시려면 이쪽에 이제 그 이제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할 거긴 할 건데요. 지금 이제 그 메이븐 디펜던시 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 저희가 JDBC 오라클 롬법도 있네요. 롬법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OJMC 6.4로 이게 보이고요.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패키지와 클래스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메이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메이븐 디펜던시에다 넣어준 겁니다. 내가 폴더로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동영상 만드신 분들이 그 질문하기를 이제 프로젝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프로퍼티에서 보면은 빌드 패스가 있는데 자바 빌드 패스에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븐 쪽에 관리가 되죠. 메이븐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디펜던시로 넣어주고 그거를 이제 해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하세요. 이게 지금 그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오류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주석입니다. 그 억세표시 그 느낌표 빼기 두 개가 주석인데 그 달러 이렇게 이 프로퍼티가 오류가 나면 위에 다시 선언해집니다. 원래 얘네들은 이제 원래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인데요.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 해당됩니다. 프로퍼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객체가 있고 그 아래 베이스 dir이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얘가 이제 프로젝트 위치까지가 베이스 dir이 됩니다. 프로젝트 위치. 그 아래 src 밑에 메인 밑에 웹APP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될 때는 프로퍼티를 직접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식이 안 되면 이제 그 위에 맨 위에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프로퍼티를 추가시켜 주세요. 추가시켜 주세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프로젝트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등록하시면 되는데 D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밑에 스프링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여기가 이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되시겠죠? 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이게 오류가 안 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오류가 나면은 이렇게 프로퍼티로 절대 위치를 잡아서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 남의 거를 가져왔을 때 다시 절대 위치를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프로젝트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위치면 다시 여기를 프로퍼티를 다시 바꿔줘야 합니다. 프로젝트 위치로. 아시겠죠? 그런 불편함을 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 현재 그 STS 자체가 프로젝트의 기본 DIR을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오류가 한 번도 안 나는데 여기서 지금 오류를 저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제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다 다운받고 프로레스가 막 지나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동안에 밸리데이팅까지 했습니다.